네, 일단 8교시 출석 체크하기 위해서 자기 학번하고 이름을 우리 채팅창에 남겨주기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한번 해봤나? 한번 핸드폰으로 한번. 모바일도 안 되는. 네, 제가 지금 이제 아무도 과제를 수행한 학생이 없어가지고 지금 자료를 직접 한번 해보고 있는데, 네, 아무도 지금 과제를 수행한 학생이 한 명도 지금 없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석대학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전자책 어, 로 해서 로그인을 해서 제가 이미 배출했던 책을 지금 읽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 딜레이만 되고 이렇게 영상이 지금 안 잡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측에서 지금 답변을 해오는 것은 지금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 링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보완을 하겠고 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이제 사과문을 보내오기는 했는데 아마 방법으로는 도서를 검색해서 이북으로 클릭하면 정상 연결된다고는 했는데 사실 정상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제 과목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학생들이 이용해서 가부가 걸린 것도 아니고 우리 수업 듣는 50명이 지금 연결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재학생 1만 2천 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50명이 접속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조금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가지고 해서 여러분이 성공을 하면 좀 자료를 독후감을 읽고 독후감 올려주면 되고 만약 혹시
어, 연결이 안 되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유만 그 과제 게시판에다 올려주는 걸로 이 워크샵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로그인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일단 수업을 진행하고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4페이지 첫 번째 줄 예 네 번째를 보면 아베가 버트를 살해했다고 고백했다. 살인 도구는 아베의 권총이었고 거기서 아베의 지문이 나왔다. 아베가 버트를 중호했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 다른 누군가가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따라서 아베가 범인임에 틀림없다라는 추론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연역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감추기 위함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8.4 연역적 타당성 교재 155페이지 첫 번째 줄 앞 시간에 연역적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연역적 타당성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디는 배시보다 키가 크며 배시는 찰리보다 키가 크다. 따라서 앤디는 찰리보다 키가 크다. 이 세 사람을 생각해 보면 앤디가 배시보다 키가 크고 배시가 찰리보다 클 경우 앤디는 찰리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참이라면 결론도 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5페이지 네 번째 줄 이유가 참이라면 결론도 참일 수밖에 없다. 이유가 참인데 결론이 거짓일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연역적으로 타당한 논증의 의미인 것입니다. 155페이지 아홉 번째 줄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왼쪽으로 가면 도로 보수공사 때문에 차가 막힐 테고 오른쪽으로 가면 자동차 사고 때문에 차가 막힐 것이다.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가든 차가 막힐 것이다. 이 예에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는 경우만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참이고 다른 주장들도 참이라면 차가 막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유가 다 참이라면 이런 결론을 피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다 참인데 결론이 거짓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연역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예 3.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나리자 그림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가운데 하나이다. 화가가 피부색을 그린 방식이 하도 독특해서 출처를 모르더라도 그것만 보고도 그 그림을 찾아낼 수 있다. 그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는 데 대해 여태껏 아무런 의문도 없었다. 따라서 그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음이 분명하다.
이 논증은 연역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여태껏 아무런 이 그림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비치라는 것에 의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주 엄청난 사기가 저질러졌다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증은 연역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가능성이 아주 낮기는 하지만 전체가 모두 참인데도 결론은 거짓일 수 있는 것입니다. 논증이 연역적으로 타당한지를 결정하려면 이유가 다 참인데도 결론이 거짓일 수 있는지를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8.5 연역적 타당성과 논증 형식. 우리는 8장을 시작하면서 논증에는 서로 다른 형식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논증은 서로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어떤 내용을 다루든 같은 구조를 지니기만 하면 연역적으로 타당한 논증 형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마치 공식 또는 특정한 형식과 구조를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첫 번째 예4를 보면 자동차가 소비하는 연료를 크게 줄이지 않는다면 배기가스가 온실층을 계속 파괴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피부암 환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피부암으로 죽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가 소비하는 연료를 크게 줄이지 않는다면 피부암으로 죽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논증은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A 자동차가 소비하는 연료를 크게 줄이지 않으면 B 배기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할 것이다. C 그러면 피부암이 크게 늘어갈 것이다. D 그러면 피부암으로 죽는 사람이 늘 것이다. A이면 D. 따라서 자동차 소비하는 연료를 줄이지 않으면 피부암으로 죽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A이면 B, B이면 C, C이면 D. 따라서 A이면 D라는 형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음 형태의 논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자동차가 소비하는 연료를 크게 줄이지 않는다면 배기가스가 오존층을 계속 파괴할 것이다. 자동차가 소비하는 연료를 크게 줄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배기가스가 오존층을 계속 파괴할 것이다. 이 논증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자동차가 소비하는 연료를 크게 줄이지 않는다면 B. 배기가스가 오존층을 계속 파괴할 것이다. A 따라서 B. 자동차가 소비하는 연료를 크게 줄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배기가스가 오존층을 계속 파괴할 것이다. A이면 B. A 따라서 B. 이 형식도 분명히 연역적으로 타당합니다. 이유가 참이라면 결론도 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주 쓰는 논증의 형식이어서 이러한 형식을 전건긍정식이라는 특수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두 번째 줄 예 6을 보면 의성어가 실제로 자연의 소리를 모방한 것이라면 의성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똑같거나 적어도 비슷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따라서 그런 이론은 틀렸음이 분명하다. 이 논증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8페이지 7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A면 B, B가 아니다. 따라서 A가 아니다. 이 형식도 분명히 연역적으로 타당합니다. 이러한 형식은 아주 자주 쓰는 형식이기에 후건 부정식이라는 특수한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모든 까마귀가 검다고 했으니 내가 지금 발견한 까마귀도 검은 것이어야 한다. 나는 지금 검지 않은 까마귀를 발견했다. 따라서 모든 까마귀가 검다고 할 수 없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A면 B, B면 C, C면 D, 따라서 A면 D다 라는 형식과 15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A면 B, A 따라서 B와 같은 정건 긍정식, 157페이지 8페이지 일곱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A면 B, B가 아니다. 따라서 A가 아니다 형식을 갖고 있는 후건 부정식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8.6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결론이 입증된 논증. 교재 159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에 보면 만약 법정의 배심원이라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유가 참인데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지가 아니라 이유가 참인데 결론은 거짓이라고 보는 의심이 합리적인가 여부를 보다 주목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교재 160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1996년 러셀과 두 딸 메간과 조시가 시골길에서 낯선 남자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수사 결과 마이클 스톤이라는 사람이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스톤에 대한 법의학적 증거, 혈흔이나 지문은 없었다. 스톤이 교도소에 있을 때에 그의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이 교도소에서 그들에게 자신이 범인임을 고백했다. 배심원들은 이들 두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였다. 배심원들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스톤을 범인으로 지목한 증거가 어떤 것일까요? 두 증인이 각각 독립적인 진술을 했고 이 증언을 함으로써 그들이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8.7 증거에 비추어 볼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이기. 교재 162페이지 첫 번째 줄. 왓슨은 최근에 내 소유가 된 오래된 시계를 홈즈에게 건네면서 이전 소유주에 대해 물었다. 시계는 당신 형의 것이며 형은 아버지께 물려받았다고 추론하였다. 그 이유는 50년쯤 되어 보이는 시계에 HW라는 이니셜로 봐서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기에 이 시계는 누군가에게 소유되었다가 최근에 소유가 되었다면 아마도 장남에게 상속되었다가 최근에 당시권이 되었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홈즈의 추론은 아주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결정적인 것은 전혀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홈즈의 추리는 연역적으로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홈즈는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현재의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홈즈는 확률에 근거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추론은 연역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결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론은 많은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형태의 추론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정하고자 한다면 다른 합동한 대안들을 다 배제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내리고자 하는 결론이 해당 분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잘 부합되어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우리 조편성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자, 조편성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지금 오늘 조편성을 해야 이제 앞으로 이제 14주차 오늘 이제 9주차이기 때문에 해봤자 이제 10주차, 11, 12, 13주차밖에 한 2시간, 3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이 중간고사 이후는 이 수업 차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편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편성을 할까요? 의견을 좀 모아주세요. 우리 투표로 할까요? 자, 1번은 6주차 토론 게시판 순서대로 4명씩 자, 예를 들어가지고 6주차에 1번부터 4번은 1조, 5번부터 8번은 2조 이렇게 이 게시판 순서대로 조편성을 한 자가 1안이고 2안은 랜덤으로 조편성하자가 이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조편성하는 이 랜덤 조편성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안은 랜덤으로 조편성하기. 자, 3안은 가까운 사람끼리 알아서 조편성하고 어, 하나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조편성을 하고 조편성이 안 된 사람들만 이 교수가 그 사람들을 조편성해주는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 한 가지 더 제안할 거 있으면 제안해 보세요. 어떤 조편성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는 이제 기타 해서 일단은 뭐 세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4번으로 해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의견을 주기 바랍니다. 1안, 2안, 3안, 4안 중에서 1, 2, 3안 안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뭐 다음 시간에라도 이제 하자가 이제 4안이고 1안, 2안, 3안 중에서 자, 우리 39명이 지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안건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선택을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각자 자기가 가장 맞다는 바람에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채원 학생, 이석장 학생, 그 다음 박서영 학생, 장수빈 학생, 고수섭 학생, 유효신 학생, 이승기 학생, 그다음에 성민호 학생, 이태빈 학생, 이안이 좀 이렇게 랜덤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유철 학생도 이안으로, 우은지 학생도 이안으로. 네, 그러면 이제 이안이 뭐 지금 1안도 있었지만 2안이 더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2안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52명이기 때문에 이 조편성을 12팀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팀이 이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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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하고